자,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뭐냐? 단어명은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합과 등비 수열합도 구해봤지만 그 외에 다양한 수열들의 합을 구해보겠다라는 단원이에요. 자, 그럴 때 일단 첫 번째 뭘 배우냐면 기호를 하나를 배운다. 어떤 기호를 배우냐면 A1, A2, A3 N항까지야. 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얘를 그냥 SN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이놈들이 이게 A1부터 AN 말고도 뭐 A5부터 AN까지 A10부터 AN까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SN으로 표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일명 요렇게 적은 다음에 얘를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고 여기서 밑에다가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라고 적어준다면 이 기호가 왼쪽의 기호로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더한 기호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수열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M항부터 M 플러스 1항 그리고 M 플러스 2항 이런 식으로 중간에 M부터 시작하는 합이 있잖아. 그럼 얘를 마찬가지 시그마로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쓰겠냐? 얘네 시그마 K는 M항부터 N항까지 AK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전에는 저거를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죠. SN 가지고는. 하지만 저런 시그마라는 기호로는 얘가 중간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합이다라고 앞으로 기호를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시그마에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배워봤다라는 거죠.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이제 시그마에 당연히 연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연산들 몇 개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시그마 연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용어를. 시그마 성질. 자, 그래서 시그마 성질이다. 자, 이 시그마 성질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C라 그래서 일명 상수항들을 시그마를 할 거다라는 거야. 얘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를 계속 더했다라는 거야. 총 몇 개를? N개를. 그러면 당연히 C를 N개를 더하면 뭐겠니? 라고 하면 당연히 C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상수가 적혀 있으면 그냥 두 개를 뭐한 거? 곱한 것을 적어도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여기가 C 곱하기 AN이라 그래서 상수항 곱하기 AN의 시그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을 때 얘는 결국 의미하는 게 CA1, CA2, CAN으로서 얘를 결국에는 C를 묶고 결국엔 A1, A2, AN이라고 적을 수가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 이것이 다시 시그마 AK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잘못 적었네. K인데 요 놈을 C를 그냥 앞으로 빼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요 C는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적어도 계산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수열 앞에 붙어있는 저 상수항은 시그마 앞으로 뺄 수가 있다. 세 번째, 시그마를 뭐해라? 더하고 빼라. 더하고 빼라. 그래서 여기를 AK 더하기 BK는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결국에 무슨 얘기야?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얘가 AN 더하기 BN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끼리 더한 다음에 얘들끼리 더하고 그리고 또 누구끼리 얘끼리 더해도 당연히 계산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요놈들끼리의 합, 요놈들끼리 합을 하고 따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 얘기에 의해서 요 시그마는 뭐 할 수가 있다며? 쪼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를 쪼갤 수가 있다. 어차피 두 개의 계산은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고, 쪼갤 수가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 합칠 수가 있다. 같은 시그마가 있으면 수열들끼리 더하고 뭐도 된다? 빼기까지가 돼서 그 더하기 빼기 연산을 묶어놓고 계산해서 시그마를 해도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 항상 등식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성질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시그마 계산을 몇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계산 첫 번째, 자, 등차 수열의 합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미 우리가 배운 건데 등차 수열 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AN이 등차, AN 등차라 할게. AN이 등차일 때 등차 수열합.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 얘가 등차 수열일 때 합을 어떻게 구하니? 자, 우리 등차 삭분식 두 개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윤이? 뭐 곱하기? N? N이야 이놈 새끼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N이다. N 곱하기 뭐? 첫 번째 거 얘기해라.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거. 2A1 N 빼기 1 뒤에요. 벌써 까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자, 또네 어떻게 구해야 된다?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으로 구해도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여기 등차 수열 나왔고 시그마 나올 거야. 그럼 이 수열을 보고 첫째가 얼마냐? 공차가 얼마 가지고 요 등차 수합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 등비 수열합이 있겠죠? 등비 수열합. 야, 이거 우리 처음 아니지? 한번 했었죠? 맞지? 내가 지금 한번 했던 정도의 속도로 하고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AK 구하자. 자, 등비수합 공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예요?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1이거나 또는 1-1분의 상관없죠? A1의 1-R의 N제곱 쓰면 얘가 등비수합이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차 나오면 등차 수열해야, 여기에 등비가 나오면 등비 수열해야.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합을 구해야겠다. 자, 근데 세 번째,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들은 어느 정도를 외워줘야 돼. 자, 첫 번째가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 K, 그리고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제곱. 마지막으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K 세제곱들은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 두 개는 그냥 지금은 냅다 암기를 할 거다. 따로 증명은 지금 하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한번 해줄 건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나중에 해줄게요. 그래서 요 놈을 해볼 거다. 자, 요 놈은 뭐냐? 자, 이 K가 무슨 수열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자연수들의 합이거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당연히 등차 수열이야. 따라서 이걸 등차 수열합으로 구해보면 2분의, 자, 뭘로 할까? 요걸로 할까? 요거 쉬운 거. 자,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이 얼마고? 1이고 끝항이 n이니까 얘가 1 더하기 n, 이걸 n 플러스 1이라고 적어서 요거는 워낙 자주 쓰이는 놈입니다. 시그마 K, K는 1항부터 n항까지야. 1부터 n까지 합은 그냥 약속이야. 2분의 n 플러스 n 거다. 얘를 당연히 등차 수랍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거는 거의 약속하듯이 얘네 앞으로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를 구하라 그러면 K를 1부터 10까지 합이고 우리 55인 거 다 알죠? 그걸 여기다가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55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자, 시그마 K 제곱은 뭐냐? 기억나 미나? 뭐야? 자, 보면서 하게 할 거야. 자, 6분의 알죠? 6분의 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번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의 합은 우리 요거는 증명 없이 일단은 외워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일단 지금은 증명 없이 외워줄 거야. 알겠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상에는 증명 없이 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증명을 해줄게 나중에. 싫어? 또 나중에 해줄게. 자, 그 다음 얘는 뭐냐? 구해봤더니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더라 라고 해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n의 세제곱의 합은 요거는 그냥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이라 그래서 요까지는 거의 그냥 암기하듯이 우리가 적어줄 거다. 그래서 이건 따로 증명 없이 이거다 라고 해서 너네가 써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마 너네 보면 2번 내용이죠. 2번까지 해서 잘 나와 있을 거다.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고 해서 우리가 947번부터 964번까지 한번 요 계산들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972번.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 2k-1 더하기 ak가 5n제곱일 때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시그마를 조금 잘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그마를 직접적으로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좀 써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시그마를 좀 풀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시그마를 푼다라는 것은 여기다 k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a3 더하기 a4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 자, 이렇게 해서 더하기 점점점 맨 마지막에는 n을 집어넣겠다. 그럼 a 2n 빼기 1 더하기 a 2n이 보다 5n제곱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왼쪽에 시그마를 쭉 풀면 이렇다는 얘기야. 자,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구하래. 얘는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A1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한다? A20까지의 합을 구한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얘가 5n제곱이면 요 합을 구하라는 것은 n에다가 얼마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니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유주 얼마 집어넣어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의 합은 여기다가 얼마? 10을 집어넣은 5 곱하기 10의 제곱이라서 500입니다. 이렇게 구해준다. 따라서 어떤 주어져 있는 시그마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의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요 시그마를 1부터 집어넣어서 풀어본다면 내가 구하려는 합이 결국 뭔지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시그마를 좀 풀어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해보면 자, 976번 해볼게요. 몇 개씩만 할게요. 아직은 잘 못하니까. 자,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플러스 bk의 전체의 제곱은 20이고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bk의 전체의 제곱은 8일 때요. 요 놈의 값을 구하란다. 우리 이제 시그마의 연산할 건데요. 우리는 시그마의 아까 상수배한 거 또는 더하기 뺀 것만 알지 이런 제곱 곱하기는 배운 적이 없다. 그럼 얘는 그냥 일단 요 제곱을 전개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요 식을 그냥 전개를 해보면 k항부터 n항까지의 ak제곱 더하기 2akbk 더하기 그냥 bk의 제곱이 얼마다? 20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 자, 요것도 방법이 없어. 그냥 제곱을 해봐야 돼. 그러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제곱 마이너스 2akbk 더하기 bk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결국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같은 시그마가 있다라는 것은 요 놈들끼리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근데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어? 얘를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지. 아, 얘를 구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요 놈들을 없애면 좋을 거고, 그러면 두 개를 빼겠다.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시그마가 있으면 요 놈들끼리 뭐 할 수도 있다? 뺄 수도 있다. 따라서 남는 것은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에 빼게 되면 남는 것은 요렇게 4ak bk가 될 거고,
요 놈은 두 개를 뺀 얼마다? 1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시그마 성질 중에 뭐다? 저 수열, 일반항 앞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나간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요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시그마의 지금 연산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쪼개거나 또는 이렇게 같은 시그마는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아직 초보니까 뭐 밑에 것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980번으로 넘어가서요. 보면. 자, 980번. 자, 980번. 다음에 시그마를 만족하는 정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거다. 자, 봤더니 시그마 K항부터 12항까지 4의 K제곱분의 5K제곱 더하기 3K제곱 나왔다. 쟤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15항까지 일단은 하트로 저항을 쪼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왼쪽은 4분의 5의 K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우변은 4분의 3의 K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얘는 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뭐 할 수가 있다? 쪼갤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쪼개주는 거야. 4분의 5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12항까지 4분의 3의 K제곱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무슨 말이니? 라고 해보면 요거를 잘 모르겠으면 전개를 해보면 얘가 4분의 5 더하기 그리고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4분의 5의 12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것도 뭐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뒤에 거는 마찬가지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4분의 3의 12제곱까지 합이 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뭐였니? 아, 이것을 뭐라 부른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도 등비수열 합이야. 따라서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요놈의 일반항이 등비수열 꼴로 주어진다면 해당하는 이 합은 곧바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할 거다. 당연히 첫째 항은 K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고 요놈의 공비가 얼마겠니라 그럼 당연히 4분의 5가 공비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도 첫째 항이 4분의 3, 공비 4분의 3 항수는 12개가 되는 거다. 따라서 등비수열 합 공식을 적어보면은 앞에 거는 공비가 1보다 크므로 4분의 5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4분의 5에 여기가 4분의 5에 총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뒤에 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1 빼기 4분의 3에다가 첫째 항 4분의 3에 요놈이 1 빼기 4분의 3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그 숫자를 조금 나열해봐서 이게 어떤 수열의 합인지를 조금 구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 4분의 1이니까 착착 5 곱하기 4분의 5에 12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착착 더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에 12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정리해보면 요거는 정리해 쓰자. 여기 상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겠다. 자, 문제가 봤더니 A가 얼마다? 5가 되는 거고 B가 얼마다?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다 더하면 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 시그마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 직접 좀 나열해봐야 되는 거다. 그 중에서 지금처럼 등비수열의 합이 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이제 써봐야 돼요. 뭔지 잘 모르면 쭉 적어봐야 되는 거죠. 코사인 0 얼마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알지? 자, 계속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AN이 등차 수열에 대하여 세 번째 항이 2, 일곱 번째 항이 18일 때요. 요 시그마를 구하라는 거다. 아, 요거는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AK가 등차니까 그럼 우리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되겠고 알겠지만 요 놈은 여기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간 거죠? 4개를 간 거죠. 따라서 우리가 D가 곧바로 얼마다? 얼마 이게 빼면은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첫 장을 구하자.
첫째 항은 여기서 공차를 몇 개를 더 빼줘야 돼? 2개를 빼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빼야 돼? 8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어떻게 한 거라고요? 그대로 세 번째 항에다 공차 4개 더해서 D 찾고요. 첫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 2개 빼서 8 빼서 구했다. 자, 요거 수열 구해보자. 요것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2분의 얼마? 항의 개수 10개에다가 2의 2원 마이너스 12 더하기 9D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가 36 계산하면은 24 2로 나눠서 12의 답은 120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간단히 밑에 것들도 한번 해봅시다. 자, 계속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자연수 거듭제곱이야. 그래서 우리 요거 시그마 공식 3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986번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요 시그마는 각각을 계산을 해도 돼요. 하지만 보통 요런 거 나오면 얘를 먼저 계산해서 시그마를 씌우는 겁니다. 얘는 방법이 없어 전개하고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인 거다. 자, 시그마 합칩시다. 더하기죠? 요게 4K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총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총 8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될 거다. 자, 당연히 이것을 원래 계산하는 방법은 식으로 써보면 원래 다 쪼개줘야 돼. 자, 쪼개면서 K제곱의 상수 앞으로 빼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4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를 적어놓고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이렇게는 결국에는 나중에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죠. 아, 당연히 나중에는 저렇게 될 거니까 원래는 곧바로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야 돼. 이거는 초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 생각하고 다음은 저놈은 8 곱하기 시그마 K제곱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다 이렇게 적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에 시그마 K 2분의 10 곱하기 11이다 이렇게 바로 적는 거고, 더하기 상수항이 몇 개 있어? 10개니까 10 곱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10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다. 얘가 초보일 때 이렇게 한번 쪼갠다라고 원래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쪼개는 것은 그대로 공식을 써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요거는 그냥 쪼개는 걸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지 저럴 필요 없고 계산은 힘드니까 좀 넘어갈게요. 알았죠?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990번.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란다. 자, 수열이 1의 제곱 곱하기 2,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4, 4의 제곱 곱하기 5로서 우리는 이것이 첫째야.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으로서 우리 일단은 n번째 항을 구해줘야 된다. n번째 항의 일반항은 뭐겠니? 봤더니 누가 봐도 그렇죠. 얘네 n 제곱 곱하기 n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저놈의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수열은 시그마 K는 1항부터 어디에 10항까지 합이니까 10항에다가 요놈의 일반항 K제곱의 K 더하기를 적어주는 거다. 혹시나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는 AN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당연히 이걸 쓸 때 여기다가 N이라고 적으면 당연히 틀린 게 아니에요. 요렇게 적어도 돼요. 두 개는 어차피 같은 의미죠. K를 N이라고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여기다가는 N을 적어놓고 K를 쓰면 틀린 거고, 알아듣죠? N 적었는데 K 쓰면 틀린 거고, N 적고 여기다 K 적으면 틀린 거야. K면 K, N이면 N이 돼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결국 요거를 계산하려면 일단 전개해야겠죠? 곱하기는 없으니까. 얘는 K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거 무슨 공식?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시그마 K 제곱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그마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을 너네가 외워서 풀어주면 된다가 되겠다. 또 해볼게요. 두 개씩 끊어서. 자, 이번에는 수열 시그마 AK가 N제곱일 때요. 시그마 K는 1항부터 5항까지
ak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ak라는 식이 주어질 거고 얘를 가지고 시그마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시그마 ak라는 것은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라는 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 sn하고 같은 거야, sn. 따라서 우리는 요 시그마가 주어진 것은 sn이고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 an을 구할 거야. 우리 sn 가지고 an 구하는 방법은 sn-로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라고 n-1까지라고 당연히 적어주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빼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an이 되겠다. 우변도 an이라 그래서 일명 sn 빼기 sn-를 가지고 an을 구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시그마가 주어지면 요 n항까지가 나올 거라고, 요 수열이 지금 나올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sn이죠. 근데 표현은 이상하니까 bn이라고 두면 여기서 요거 bn 빼기를 빼주는 것을 우리 두 개를 빼는 게 뭐냐면 요 an을 구하는 과정이야. 따라서 요식들이 나오면 우리 말 그대로 여기다 n 집어넣은 거에서 n-집어를 빼면은 그게 뭐가 되겠다? an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자, 이제 잘 봐봐. 자,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가 우리 두 가지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얘가 an제곱 더하기 bn 꼴이 있을 거고, 대표적이야. 시그마 또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여기가 ak가 이번에는 k 곱하기 뭐라 써줄까? k가 문자가 있으니까 l 곱하기 r의 k제곱 빼기 1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봤더니 요 시그마가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얘를 가지고도 우리 요놈의 일반항을 원래 찾는 과정은 sn 빼기 sn-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숙달이 된 친구들은 요놈을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야, 요놈의 일반항은 얘가 등차수랍이니까 요놈은 등차수열인 거니까 공차를 어떻게 구한다? 요놈의 2배를 때려서 2an을 때려준 다음에 요 항은 첫 장을 맞춰서 풀어준다라는 거야. 뭐 예시를 들어주면 요놈의 n제곱 요거 뭐 2n이라고 해서 요걸 구해보면, 자, 요놈 가지고 뭘 구하라? an을 구하라 그러면 공차는 얼마? 2가 돼서 2n이 될 거고 첫 장이 얼마? 3이니까 더하기 1로서 해서 요놈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시그마 ak가 나올 거고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또 마찬가지 요것도 해보자. 얘가 이번에 시그마가 당연히 이런 꼴이 나올 거야. 우리 기억나요? 이런 꼴이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 수열의 합이었죠. 알죠, 다들? 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 여기가 2에 여기가 3이 나왔어.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요놈의 하 an을 구하라고 나오면 원래는 또 sn 빼기 sn-로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랑 n-를 집어넣은 것을 원래는 빼줘야 돼요. n인데. 자, 그래서 sn 빼기 sn 하지만 그러지 말고,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합인 걸 내가 눈치를 챘다면 첫 장과 공비만 구하면 되겠고, 첫 장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얼마가 되겠다? 3 빼기니까 2, 4가 돼서 4 곱하기 공비는 얼마다? 그대로 3이 돼서 3의 n-1제곱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인 걸 모르고 등비 수열합인 걸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죠. 만약에 진짜 그게 아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얘가 등차도 등비도 아닌 어떤 수열이 나오면 결국엔 그 자체가 SN을 생각해서 그때는 방법이 없어. AN을 SN 빼기 SN만에서 구하는 거야. 따라서 유형은 딱 세 가지야. 해당하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요놈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과 또는 지금처럼 등비수열의 합골이 나와서 걔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 또는 등차합도 아니고 등비수열의 합도 아닌 어떤 합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 뭐 얘가 그냥 뭐 n 세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 나오면 얘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열의 합인 거야. 그럼 얘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여기다가 n세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에서 빼야 돼. n 빼기 1의 세제곱 방법이 없어. 더하기 3의 n 빼기 1 더하기 1로서
해줘서 얘는 그 대신 지금은 두 번째 항부터 수열된다 그러고 해당하는 첫째 항은 A1을 가지고 따로 구해주는 거다. 따라서 문제 나오는 거는 세 가지 꼴. 등차 수열합골, 등비 수열합골, 그 외골. 그런데 얘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SM 빼기 SM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얘가 여기가 지금처럼 AM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를 일부러 복잡하게 된다고.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K 곱하기 AK가 N제곱 더하기 3N일 때 AN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럼 요거 일반항 어떻게 구하겠니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가 복잡하지만 결국엔 얘가 또 하나의 수열인 거니까 얘를 그냥 BK라고 두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쉽게 구할 줄 알아? BN은 구할 줄 알잖아. 요 놈의 이제 BN 얼마니? 라고 하면 자, 유성 BN 뭐야? EN 뭐라고? 2죠. 그러면 우리는 이 BN은 요 놈에다가 N을 집어낸 NAN이니까 AN은 요 놈을 N으로 나눠서 이렇게다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게 단순하게 여기 시그마 AK가 뭐냐 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는 우리가 등차면 등차에서 일반항을 빨리 구하고 등비면 등비를 빨리 구하되 그게 아닌 건 방법 없이 SM 빼기 SM-로 무조건 구해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가 단순히 AK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는 식으로 나온 일반항을 구할 때가 있다. 그때도 그냥 이 전체를 치환함으로써 당연히 이런 문제라고 똑같이 봐서 요 AN을 구해준 후에 여기 나와 있는 항에 n을 집어넣은 것을 나눠주거나 곱해서 요 안쪽 항만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알겠니? 자, 그래서 저것도 간단히 풀어보면 자, 시그마 AK가 n제곱이래. 그랬을 때 요 놈을 구하라. 얘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돼.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원래 정석은 SM-SM-1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도 봤더니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기 때문에 등차 수열합이었고요. 공차는 얼마고요? 2고요. 첫째 항은 1인 놈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보고 2n 빼기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나는 시그마 AK 제곱이니까 나는 AN의 제곱인 요거 제곱한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을 시그마 K는 1항부터 5항까지에 여기다가 K를 넣어서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을 구한다 라는 걸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다. 자, 그래서 요 놈을 뭐한자?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시그마 공식에서 4 앞으로 빠지고요. 시그마 K제곱 6분의 5 곱하기 6 11에다가 빼기 4배에 2분의 5 곱하기 6을 해줄 거고 뒤에 상수항은 5가 될 거다. 계산 좀 합시다. 이거는 착착 만나서 계산하면 20 곱하기 11 220에 마이너스 착착에 2가 돼서 10이니까 60에다가 더하기 5가 되므로 16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어떤 시그마의 일반항이 뭐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인데 걔가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쉽지만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겁먹지 말고 요 전체를 수열로 치환하게 되면 똑같은 과정으로 요 놈의 n번째 항 구해서 그 놈을 복잡한 꼴을 치환해서 안쪽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걔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제 시그마가 여러 개를 포함하여 있는 값을 구해볼 거다. 시그마의 시그마. 자, 문제가 봤더니 시그마가 2개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3개짜리도 있고요. 뭐 4개짜리도 있고요. 시그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그마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중요한 거는 이 문자인지 상수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5까지라고 했을 때 내가 2K 더하기 A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야. L이라고 적어볼까? L.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 학생들은 K도 문자고 L도 문자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K가 1항부터 여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집어넣는 거고 요 L이란 것은 그냥 다른 상수라고 쳐다봐야 돼. 따라서 이게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 L도 상수가 돼서 만약에 요 놈을 계산하라 그러면 우린 앞부분만 계산하고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이라 계산하고 얘는 그냥 상수항이 쳐다보고 두 개를 뭐 하는 거다? 곱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곱하기로 될 수도 있겠죠. 2KL의 시그마다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 요 문자같이 생긴 게 곱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야 이 K 빼고는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상수니까 이걸 전부 다 앞으로 빼주겠다 생각하고 뒤에 나머지 시그마 공식에 이용해서 여기가 2분의 5 곱하기 6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문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야. 여기 시그마 안에다가 요 K가 아닌 다른 문자가 더해지거나 곱해진다라는 얘기야. 더해지면 그냥 상수항이 더하듯이 해서 두 개를 곱한 걸 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곱해져 있으면 전체를 상수라 생각해서 앞으로 뺀 다음에 요 시그마 계산과 곱하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 개를 시그마를 포함하면 문자도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아닌 문자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라 해볼까?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시그마 K량부터 5항까지 2의 K-L제곱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죠? L을 쪼개야겠죠? 2의 K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제곱. 얘는 전부 다 무슨 취급? 상수니까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는 그냥 상수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놈만 계산하자.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합이니까 여기가 2-1의 첫째 항 2의 5제곱 빼기 1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걸려있어 또. 얘가 시그마가 또 걸린다고. 이제 L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또 계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시그마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문자가 여러 개가 되겠고 중요한 거는 그 문자가 요게 아닌 나머지 문자들은 상수 취급인데 더하기 꼴은 따로 더해주고 곱하기 꼴은 빼주자.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해봅시다. 자, 당연히 안쪽 시그마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시그마 K는 1항부터 L까지 K인 거야. 그럼 얘는 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L까지 합이다. 원래 저기 N 적혀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린 그 시그마 공식 N 자리에 그냥 뭘 넣겠다? L을 넣어서 우리는 요 놈을 바로 2분의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너네가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시그마가 걸립니다. L은 1부터 N까지라고. 어떻게 하겠니? 저 2분의 1 앞으로 쭉 빼준 다음에 요 놈을 시그마를 쪼개서 L은 1부터 N까지 L 제곱 더하기 그냥 L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야? 시그마 공식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L 제곱을 1부터 N까지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이니까 공식에 의해서 얘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도 시그마 L 1항부터 N까지니까 1부터 N까지 합으로써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공식 두 개가 지금 나오면 얘는 항상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쁘게 묶어주자. 당연히 공통이 뭐냐면 2분의 N 플러스 1로 얘가 2분의 N 플러스로 묶여요. 그래서 이거를 묶고 나면 모양도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것은 3분의 2n 더하기 1이 남겠고 여기는 더하기 1이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3이 돼서 해당하는 3은 이쪽에 만나서 더하기 4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로 묶어주면 n 더하기 2가 되면서 요 놈이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35가 되는 n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6을 곱하면 35가 5 곱하기 7이니까 얘가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으므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 곱이 7, 6, 5니까 n은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가 여러 개를 포함하는 거 K가 아닌 문자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다.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일명 분수꼴의 수열의 합이란 걸 다룰 거고요. 요것 좀 내용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가 뭘 앞으로 할 거냐면 대표적으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의 시그마를 계산하라는 문제를 해볼 거야. 됐니? 자, 우리는 알겠지만 시그마가 저게 분자에 있으면 해당하는 요식이 분자에 있으면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모에 있으면 요 시그마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얘를 이 곱하기 꼴이 있죠. 보이죠? 요 꼴을 우리가 일명 빼기 꼴로 바꿀 수가 있고 걔를 일명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아마 유리식을 계산하면서 한번 몇 번씩은 다뤄본 걸 건데요. 일명 a 곱하기 2분의 1 꼴이 나오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된다라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곱하기 분의 1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실제로 요 놈을 당연히 통분하게 되면 a 곱하기 b에 b 빼기 a가 되면서 요걸 약분하면 얘랑 똑같은 항이니까 좌변과 우변은 같은 항이니까 요게 되는 것에서 우리 앞으로 요런 꼴을 시그마로 계산하는 항상 이렇게 빼기 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문제도 한번 가장 간단한 기본꼴로서 마찬가지 해보면 b-a가 1이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b-1이니까 1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서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쟤를 뭐 해보겠다? 쭉 나열해 보는 거야. 얘를 나열하게 되면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서 이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꼴이란 게 보여. 그럼 여기가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로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게 모든 항을 쓰지 않았지만 규칙에 의해서 얘가 사라지고 이게 사라진다라고 해서 얘는 1과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만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만약에 2가 될 수도 있어.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만약에 여기가 K 더하기 2분의 1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B-A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따라서 여기는 B-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하면 숫자를 넣어볼 건데 요 2분의 1은 앞으로 쭉 빼서요. 2분의 1로 묶어놓고요. 여기다가도 1 넣으면 1 빼기 얼마?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야.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바로바로 썼을 때 사라지는 거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아. 하지만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서 드디어 요 놈하고 요 놈이 사라지는 게 보여.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는 게 보일 거야. 4분의 1 빼기 6분의 1로서 아, 이놈과 이놈이 사라지더라. 그럼 이런 식으로 얘는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명 두 칸 건너 사라진다로 표현해. 여기서 두 칸 건너 사라지고 요 놈하고 두 칸 건너 사라진다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아까처럼 맨 마지막만 쓰면 사라지는 게 안 보이니까 무조건 요 놈의 전 항과 그 마지막 항을 적어서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n 빼기를 집어넣은 거 좀 써줘야 돼. 점점점 n 빼기를 넣은 거. n 빼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을 적어놔서 아, 규칙에서 어떻게 지나는 거냐면 얘가 두 칸 건너서 이거 더하기랑 사라질 거고 얘가 두 칸 건너서 이 더하기랑 사라지겠다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은 남는 게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남는다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규칙성이 발생되냐면 지금처럼 바로 사라지는 꼴은 당연히
여기에 남는 항은 맨 앞이랑 맨 뒤가 남아서 지금처럼 바로 사라진 걸 알았다면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그냥 n 넣은 것만 남는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지금처럼 사라지는 게 바로 사라지지 않고 두 칸 건너 사라지는 모양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어떤 항이 남냐면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2 넣은 게 남고 맨 마지막에는 n-1 집어넣은 거랑 n 집어넣은 것만 남는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맨날 써서 지우면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지우다 보면 사람이라면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남다는 거다. 그럼 만약에 얘가 3개가 차이 나면, 자 이번엔 자 죽었다. 성인 너 간다. 숫자로 할 거야. 자 너 죽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숫자가 이번에 나왔어. 3차에 나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3분의 1에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이거 나열하면 끝장나겠죠? 바로바로 안 보인다고. 자, 뭘 것 같아? 자, 불러봐. 자, 내가 써줄게. 3분의 1. 자, 불러. 뭐야? 남는 거. 1 더하기 불러. 뭐 남어? 결과만 쓰는 거야. 2분의 1 3분의 1 빼기 11분의 1 12분의 1 그렇지 13분의 1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렇게 3개 차이 나면 얘는 3칸 건너 사라지게 되는데 그걸 매번 쓸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는 게 남는 거고, 맨 뒤에는 여기 앞에 3칸으로 해서 8, 9, 10 8 넣은 거, 9 넣은 거, 10 넣은 거만 남는다라고 적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일단은 요 놈을 분모의 곱하기 꼴을 아까 적었던 부분문수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분명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커지는 거에 차이가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바로 사라질 때가 있고 2칸 건너 사라지고 맥시멈 3칸 건너 사라질 때까지만 나와. 그러면 그 사라지는 정도가 바로 사라지면 당연히 여기다가 맨 앞에 1 넣은 거랑 마지막에 요거 넣은 게 남는다라는 거고, 봤더니 바로 한 살 2칸 건너 사라져?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마지막에 n 빼기 1, n 넣은 게 남는다라고 하는 거고, 3칸 건너 사라지면 여기다가 1, 2, 3 넣은 거랑 여기 뒤에서부터 3개 배열해서 8 넣은 거, 9 넣은 거, 10 넣은 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모르겠으면 다 써봐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요 시그마의 요 식을 일단은 빼기 꼴로 바꿔줘야 돼요. 요 a 곱하기 b분의 1 꼴을.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뺄 때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거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공식으로 봤더니 자 무작정 암기. B-A. 그러면 D가 B고 앞에 게 A니까 이번 얼마야? 마이너스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분의 1. 이건 또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 이 마이너스를 당연히 안쪽에다가 넣으면 뭐한 식이야? 같은 식이거든. 이제 그런 건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맹목적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마음대로 보니까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걸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순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그건 당연히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런다고. 그래서 일단은 주의해야 될 거는 웬만하면 이 수열들을 쓸 때 앞으로 분모의 곱하기 꼴은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 B 빼기 A도 양수가 나오고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 나오면서 사라지는 게 잘 보인다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다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계산들을 쓸 때 앞에 게 큰 거 뒤에 게 작은 걸 쓰는 게 심리적으로 너네 안정감이 있나 봐. 예를 들어 여기가 하나 지울까? 얘가 K제곱 빼기 1이야. 자, 너 이거 당연히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K제곱 빼기 1 너 어떻게 쓸 거야? 그 심리적으로 이거를 K 플러스 1, K 빼기 1분의 1이라고 적는다고. 니네가 심리적으로.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거 분모에 곱하기네? 부분분수 해야 돼. 그럼 B 빼기 A를 때렸어. 얼마야? B 빼기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가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빼기 1분의 1이야. 이거 2항부터 해야겠구나. 답이 안 나오는구나. 2항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또 뭐 할 거야?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바꿀 거라고.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분모에 곱하기가 나왔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앞에 거 큰 거 되게 쓰고 싶겠지만 여태까지 니네가 인수분해할 때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니까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걸 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B 빼기 A가 나이스하게 그냥 양수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가 K분의 1 빼기 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고, 그럼 앞에 딱 작은 거 큰 거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 이제 2부터 집어넣는 거야. 자, 생각을 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야. 됐니? 바로 안 사라져. 하지만 몇 칸 건너 사라져? 2칸 건너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대로 여기서 2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2는 거랑 3는 거 1분의 1 빼기 더하기 2분의 1과 마지막에는 9는 거 10는 거 9는 거 10분의 1과 여기에 11분의 1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해당하는 요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나오면 조금은 쉬워. 하지만 인수분해로 나오지 않고 인수분해 되기 전식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하면서 우리 심리적으로 앞에 큰 거 뒤에 게 작은 항을 쓰는 게 너네 사람의 심리지만 여기에서는 분모에 곱하기고 무조건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 곱하기 꼴로 써야지만 우리가 이걸 일명 부분분수로 식을 바꿀 때 B-A도 양수고 쪼갰을 때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걸로 사라지는 게 보인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계산할 거고 몇 번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 남아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01번을 풀어보면 자,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란다. 그러면 일단은 요 놈의 일반항을 구해줘야 돼.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야. 그래서 AN을 먼저 너네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적어볼까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6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일반항은 뭐겠니? 라고 하면 그렇죠. 일반항이 뭐야? 2n의 제곱 빼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먼저 적어줘야 되는 거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맞는지 아닌지. 자, 맞으면 우리는 결국엔 이제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저기다가 K를 집어내 2K의 전체 제곱 빼기 1을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에 식 있는 거는 계산이 안 돼. 일단 이놈을 인수분해 보면 당연히 얘가 1의 제곱 합차에 의해서 2K 플러스 1 곱하기 2K 마이너스 1라고 쓰고 싶겠지만 어떻게 적나고?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야. 너네가 여태까지 적었던 인수분해를 좀 거슬러서 식을 적어줘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 분모에 곱하기 꼴 나왔고 부분분수 B-A를 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B-A가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2K-1분의 1 빼기 2K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이제 한번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넣어본다. 1 넣으면 1 빼기 3분의 1. 2를 넣어본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3을 넣어본다. 5분의 1 빼기 7분의 1. 바로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또 넣어줄 갈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남다고? 맨 앞이랑 맨 뒤만 남았어. 얘는 2분의 1 나오면서 맨 앞에 여기다가 1는 1하고 맨 마지막에 얼마 넣은 거? 10 넣은 거만 남는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계산하면 얘가 21분의 20이 돼서 2 나눠서 이렇게 구해주는 것을 일명 분모에 곱하기 꼴로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라 얘기하겠다. 알겠니? 자, 한번 밑에 거 102, 103 한번 두 개만 해볼까? 바로 102, 103 한번 두 개 해보자. 자, 이번에는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이 됩니다.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꼴이 나올 거냐면 지금처럼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여기에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꼴이 주어져 있는 요 시그마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당연히 이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꼴의 시그마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는 시그마의 핵심은 빼기 꼴로 바꿔줘야 돼. 아까는 분모의 곱하기 분의 1꼴은 부분분수로 빼기로 바꿨다면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꼴을 빼기로 바꾸는 방법은 유리화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바꿔주고요. 일단 여기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위아래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K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그러면 요의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그냥 빼주세요.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빼버려라. 그러면 여기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 얼마부터? 1부터 쭉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3이 되면서 뭐야? 바로 사라진다는 걸 알아서 얘가 루트 n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 돼서 요 놈이 그대로 쭉쭉쭉 사라지니까 착 해서 얘만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이 남는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 기본은 시그마의 빼기 꼴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도 이럴 수가 있겠죠.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식은 똑같이 루트에 k는 1부터 당연히 n까지 이렇게 적고 싶겠죠. 당연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적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걸 이쁘게 하려면 그냥 두 개 순서 바꿔서 앞에 게 작은 거, 뒤에 거를 큰 거라고 써서 이래도 식은 같은 식이겠죠? 만약 순서 바꾼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되면서 당연히 또 곧바로 사라지는 꼴이 보이겠다라는 거야. 마지막에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돼서 당연히 요 놈이 곧바로 사라지면서 짠 돼서 당연히 마일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남겠다. 결국에는 이게 쓰면 다 사라지는 꼴인데 그거를 내가 보기 좋게 바꾸냐 싸움인 거야. 근데 얘를 만약에 이걸 순서를 안 바꾸고 이걸 그대로 적어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써도 당연히 답은 나와. 마찬가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에 더하기 점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나와서 당연히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고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마일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당연히 다 똑같이 답이 나오겠죠. 아니, 같은 거니까 답이 다 같이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이쁘게 지워질 수가 있고 조금 못생기게 지워질 수가 있다 차이야.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온다. 알겠죠? 그러면서 지금 했던 거는 여기도 어떻게 사라지는 꼴이냐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꼴이죠? 그 바로바로 사라지는 꼴은 어디만 남겠다? 맨 앞에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맨 마지막에 얼마 넣은 거? n 넣은 것만 남겠다라고 똑같이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여기에 시그마 여기에 두 칸 차이 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얘도 뭐 할 거다? 유리화를 할 거다. 얘 유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분모에는 얼마가 생겨요? 마이너스 2가 생겨. 그럼 마이너스 1 앞으로 또 빼준 상태에서 요놈의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의 여기에 루트 k 빼기 루트 k 더하기 2가 유리화를 통해서 생긴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너네가 앞에 부분분수를 이해했다면 이거를 나열하는 것은 멍청하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것들도 뭐 해질 거고 사라질 건데 어떻게 사라지겠니? 야, 이게 두 칸 차이 나면 두 칸 건너 사라지겠지라는 생각하에 얘를 우리가 곧바로 어떻게 남겠다? 여기다가 1 넣은 거 2 넣은 거 루트 1 더하기 루트 2가 남겠고 맨 마지막에는 n 빼기 1과 n을 집어내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더하기 2가 남겠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꼴을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 빼기 루트로 만들 거고, 얘도 마찬가지 바로 사라지는 꼴이 있을 거고, 두 칸 건너 사라지는 꼴, 맥시멈 세 칸 건너 사라지는 꼴들이 있을 거다. 원래는 이거를 매번 쭉 써서 지워야겠지만 이게 바로 사라지는 꼴은 맨 앞이랑 맨 뒤만 남겠다. 두 칸 건넜다는 거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겠다. 세 칸 건너는 거는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남겠다 해서 그런 결과론 쪽을 써서 답을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매번 지우는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하나만 풀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1007번. 자, 일반항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이 루트 2일 때 자연수 k합을 구하라는 거야. 따라서 요놈의 일반항을 시그마 k는 1항부터 어디까지? k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가 루트 2가 된대. 첫째 항부터 k항까지.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써야 돼. n에다가 적고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분의 1로 딱 적어야 될 것 같아. 봤더니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n은 1항부터 k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해보자. 유리화라면 요놈의 켤레를 곱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쭉 빼주고 n은 1부터 k까지의 요놈을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써주고 어떻게 사라지겠니? 딱 봤더니 몇 개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서 결국에 여기는 맨 앞이랑 맨 뒤만 남겠다. 1 집어넣은 루트 2와 맨 마지막에는 여기다 k를 집어내 루트 k 더하기 2만 남아서 얘가 루트 가 되는 k를 구하라는 문제다. 당연히 계산하면 마루트는 넘어가서 2루트 2가 될 거고 이것이 루트 k 플러스 2가 되면서 이 k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k는 6이다 라고 구해주는 거. 이게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 꼴의 시그마의 계산이다. 자, 하나만 풀고요. 제니티 교재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010번인가요? 1010번 가보자. 자, 1010번 별건 아니고요. 로그를 포함된 수열의 합이고요. 자, 이런 거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3인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운 놈의 시그마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우리 당연히 A에는 뭡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3이니까 3 곱하기 3의 n말 제곱 3의 n 제곱이겠죠. 여기다가 당연히 뭘 씌운다? 로그를 씌운다. 얼마? 9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 요놈을 씌우게 되면 얘는 당연히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3의 제곱에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얼마? n이 되면서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당연히 등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해당하는 어떤 로그에 해당하는 밑을 b라고 하고 여기에 등비 수열은 r의 n제곱 꼴이라고 뭐가 됐든 그랬을 때 요 놈은 n이 튕겨져 나가면 로그 b의 r이 되면서 이런 식이 나오죠. 알겠지만 이 n 앞에 붙어 있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공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로그는 등비일 수밖에 없다. 등비 수열의 로그는 등차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등차다. 자, 그래서 요거에 뭘 씌우라는 거? 시그마를 씌워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의 2분의 k죠? 요거 구하란다. 자, 우리 시그마 공식 알죠? 2분의 1 빼주고요. 시그마 k 뭐다? 2분의 n 플러스 1이 돼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얘가 4니까 여기가 5가 돼서 얘는 105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였더라. 그래서 등비 수열의 로그 씌면 무슨 수열이냐? 등차다. 실제로 고놈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의 수열합을 간단히 하시오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끔씩 요런 어떤 합을 조금 간단히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일반항을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의 일반항을 구해서 우리는 저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잘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다. 자, 당연히 요 수열합은 얘가 첫째 항이고요. 얘가 두 번째 항이고요.
얘가 세 번째 항이고요. 당연히 요 놈이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보면 1, 2, 3, n이니까 얘가 당연히 n번째 항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평소에 푸는 문제랑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에 푸는 문제들은 아주 간단하게 3, 9, 27, 81이라 그래서 얘가 첫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되면서 n번째 항은 그냥 3의 n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그대로 시그마를 써서 합을 구한단 말이야. 이 말 이해하겠죠? 그런데 얘는 여기 수열에 뭐가 포함되냐면 n이 포함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 수열의 an이 얘냐 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안에 n이 포함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핵심은 k번째 항을 구해줘야 돼. k번째 항. 당연히 이거 같은 k번째 항이 뭐니라 그러면 ak가 당연히 3의 k제곱이라고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 근데 여기서도 중간에 몇 번째야? k번째 항을 너네가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찾아볼게요. 얘는 1 곱하기 n, 2 곱하기 n 빼기 1, 3 곱하기 n 빼기 2입니다. k번째 항은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거는 뭐가 돼? k가 되는 거고 뒤에 항은 첫째 항이 n, 두 번째 항이 n 빼기 1, 세 번째 항이 n 빼기 2입니다. k번째 항은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n에서 빼주는 겁니다. 항들을 빼줄 거예요. 얼마를 뺄 거야 처음에? 0 뺄 거고요. 1 뺄 거고요. 2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0, 1, 2의 일반항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야? k 빼기 1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뭘 빼준다? k 빼기 1항을 빼줘서 한번 확인하세요. 1 넣으면 1 곱하기 n 빼기 0, 2를 넣어보면 2 곱하기 n 빼기 1, 3을 넣어보면 3 곱하기 n 빼기 2, n을 넣어보면 n 곱하기 1. 잘 구했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꼭 마지막에 확인해줘야 돼. 니네 알죠? 수열 적고 아무거나 적어놓고 맞은 척하는데 꼭 확인해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n항까지를 더해서 이 식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다면 자 우리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계산하라는 거고 그것의 일반항이 누구다? 얘를 갖다 적어야 된다는 거야. 정리하면 kn-k제곱 더하기 k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고 당연히 이거 시그마 공식을 때릴 때는 k가 아닌 문자 요 n은 무슨 취급하겠다? 상수 취급함으로 곱하기니까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고 거기에 시그마 k인데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시그마 k니까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자, 한 번만 좀 간단하게 해서 묶어주자. 자, 공통으로 뭘로 묶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이 공통일 거다. 자, 남는 거 적어보면 여기 n 남을 거고 여기는 빼기 3분의 2n 더하기 1이 남을 거고 더하기 여기는 1이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만 통분을 딱 때려서 3분의 3n 마이너스 2n 빼기 1에 더하기 3이 될 거다. 정리해보면 분모가 6분의 n 플러스 1 n 더하기 2다 라고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고쳤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요거의 항들의 합이 일반항 안에 n을 포함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an의 일반항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ak번장을 구한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k번장을 잘 구해주고 꼭 한번 해봐라. 정말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맞는지 확인해서 그놈의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라는 문제다. 그래서 아마도 k번장 구하기 사람마다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구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군수열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다들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나갔었어. 그때 풀었던 문제죠. 다들 초딩 때 이런 문제를 풀더라고. 아니, 우리 아들도 이거 똑같은 거 풀고 있더라고. 이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 풀고 있더라고. 다들 안 해봤어? 다들 우리 미나 이거 어릴 때 해봤지? 이 문제? 응? 아, 했잖아. 이거 초딩들 풀더라고. 우리 아들 교재에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게 지금 초딩 뭐 경시대 때 이런 문제를 푼대. 그래서 이거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딩도 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다. 보자. 자, 수열. 거기 수열이란 말이 없어. 그냥 이런 규칙성이 있는 나열이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131, 531, 7531에서 95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저게 도대체 어떤 규칙인지를 쳐다봐야 돼.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자, 어떻게 규칙이니? 라고 하면 1, 3일, 5, 3일, 7, 5, 3일인 거야. 다들 저렇게 끊었니? 그래서 우리는 95번째 항이 뭔지를 구해보겠다라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봐. 자, 얘가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 네 번째 모임인데 얘를 보통 군이라고 읽어. 그룹. 우리 그룹을 한자로 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뭐 축구나 뭐 야구나 1군, 2군, 3군, 4군 하잖아. 1그룹, 2그룹. 그래서 보통 이거를 첫 번째 군을 1군, 2군, 3군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4군 집단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95번 장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저 95번 장은 몇 군에 속하는지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저기서 9번 장이 있겠죠. 9번 장이 있죠. 9번 장은 몇 군에 있니? 4군에 있고요. 몇 번 장이야? 4군에. 세 번째 항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4군의 세 번째 항이니까 4군의 세 번째 항은 7, 5, 3 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95항이 몇 군인지를 구해보자. 그걸 어떻게 구하냐? 방금 10번째 항은 4군이라고 얘기했어. 왜 4군이냐면 10번째 항은 3군의 개수까지보다는 크고 4군까지의 총 개수보다는 적어서 그래. 3군까지 총항의 개수는 1군이 하나고 2군이 2개고 3군이 3개니까 요 놈보다는 10이 크고 얘가 나 이제 아까 몇 번째 물어봤냐? 9번째 물어봤지. 왜 말을 했자. 9번째. 얘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뭐에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몇 군에 속하냐? 뒤에 조금 갖다 놔야 돼. 얘가 몇 군에 속하냐면 4군에 있다라는 거야. 3군의 개수보다는 얘가 값이 크고 4군보다는 얘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얘가 4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몇 군을 찾으려면 요 95라는 것들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 더하기를 만족하는 이런 n이 얼마인지 찾아줘야 돼. 그러면 한쪽만 구해서 좌변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이게 n군까지의 총 항의 개수인 거야 당연히. 알아듣죠? 그럼 얘가 95보다 작은데 n을 찾아보자. 얼마 정도 집어넣으면 95보다 작니? 라고 하면 최대한 가서 10 빨리 말해. 10 얼마 넣어? 13 넣어보자. 자, 그러면 91이죠? 괜찮네요. 그래서 우리는 13군까지 총항의 개수가 91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군에 있겠어? 14군에 있겠죠? 14군에 몇 번째 있겠어? 13군까지 해서 91개잖아. 몇 번째 있겠어? 14군에. 뭐 말을 못해. 아니 13군까지가 91개면 95번째는 거기서 몇 개가 더 가야 4개 더 가야잖아.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요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아야겠죠. 그럼 뭘 알아야 돼? 14군의 첫 번째가 얼마인지 알면 돼.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네 번째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야? 아내가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를 2씩을 3번 빼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14군의 몇 번째 항 찾기? 첫 번째 항 찾자. 그럼 각 군의 첫 번째 항을 봤더니 어떤 규칙?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첫째 항은 1, 공차항은 2니까 AN이라고 하면 저거 일반항은 2N 빼기 1이 되겠죠. 각 군의 첫째 항 일반항은 2N 빼기 1이죠.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14를 집어넣으면 얘가 20 얼마가 돼? 7이 되면서 야 14군의 첫 번째는 27인 거야. 몇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공차 몇 개 빼라고? 3개 빼는 거 맞아요? 3개? 그러면 마이너스 3D.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찾은 거 얼마? 2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어떤 저의 규칙성을 딱 발견해서 내가 저게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 첫 번째는 그게 이게 그룹으로 묶일 거야. 그럼 걔가 몇 군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 놈은 각 군의 항해기 수를 잘 살펴봐서 요 놈은 얘보다는 뒤에 있고 얘보다는 앞에 있겠다면 각 군 항해기 수를 조사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N군까지 항해기 수와 N 플러스 항해기 수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러면 N 플러스 1군에 있다라고 해서 그게 그 각 군에도 규칙성이 있을 거야. 그걸 니네가 파악을 해서 얼마인지를 구해주는 문제다. 자, 한번 나머지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